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볼 텐데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. 네, 전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네,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? 심택. 심택이요. 네네. 네, 매수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시죠. 52,000원에 40%. 52,000원에 40%요? 네네. 요거 비중을 한 번에 40% 담으셨던 거예요? 예예. 그러셨군요. 좀 높은 가격이 들어가셨는데, 사실 심택, 그때 한참 잘 나갈 때는, 이거 진짜 계속 가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네, 좋았거든요. 그런데 내려가니까 좀 빨리 내려왔죠? 예.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, 네. 물타기를 해도 되는가 싶어서 어떤가 싶어서 지금. 알겠습니다. 35,8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비중 많으시긴 한데 그만큼 심택에 대한 그 가능성, 믿음을 좀 갖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심택 여기서 네.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볼 수 있는지, 혹시나 비중을 더 실어도 괜찮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. 네. 예. 자, 심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영일 전문가님. 사실 기판 업체들 올 초에 다들 참 어려웠을 때 거의 홀로 질주를 했던 것 같은데 정말 강했던 종목이거든요. 어느새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. 비중 이미 많으신데 더 들어가도 될까요? 저는 그런데 추가 매수는 좀 권장을 드리는 편이기는 합니다. 네네네. 심택 같은 경우에 다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누구나 다 아는 좋은 종목 하면은 이제 PCB 관련 종목들이잖아요. 심택뿐만 아니라 대덕전자, 코리아 서킷 등등 해서 누구나 다 아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겠죠. 다만 이제 역시나 문제점은 누구나 또 다 알고 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일전에 이제 상당히 좀 상승이 잘 나와줄 때를 보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좀 좋은 꾸준한 이제 우상향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고점까지 무난하게 58,0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, 역시나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, 그러면서 이제 연쇄적으로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까지 이제 이어진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겠죠.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이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심택 같은 경우에 사실 2분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3분기에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역대급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이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. 실적이 좋은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당장의 이 소비 둔화 우려감을 이겨내기에는 주가가 조금은 힘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찌됐든 과연 이 실적이 올라와도 이 심택이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가가 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예, 현재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고, 그러면서 이 PCB 관련된 이 종목들은 어찌됐든 이 전체적으로 이 IT 업계 계속적으로 이제 이 전기차나 혹은 이제 자율주행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가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IT 업계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면 나갈수록 마찬가지로 PCB도 성장을 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이제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, 그러면서 앞으로 성장성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주가는 상당히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때문에 추가 매수를 좀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지금 현재 이제 단가를 보게 되면 35,800원으로 오늘 종가가 끝났습니다.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이 저항 구간이 시작이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. 이제 어느 정도 매물대가 있는 그런 구간이 좀 펼쳐지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느 정도 삼켜줘야지 4만 원 후반대까지는 좀 상승을 노릴 수가 있거든요.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바로 추가 매수 대응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이 36,0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37,000원 정도 구간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이 중요합니다. 그래야지 이 앞선 매물을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해주면서 매물을 삼켜주고 그 다음에 힘을 모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힘을 이제 다시 한번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나서 매물을 돌파해 주느냐 마느냐 이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. 만약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돌파를 해서 37,000원 정도 구간에서 자리를 잡아두던지, 아니면은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3만 원에서 33,000원 정도 밴더에서 다시 한번 또 이 가격 조정이 나올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차라리 이 정도 가격 조정까지 왔을 때 오히려
좀 더 싸졌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.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 IT 업계에 대해서 이제 내년 한 2분기 정도 되면은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또 어느 정도 이 가격에 반응을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FOMC나 혹은 이제 뭐 중간 선거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앞서 이제 있는 이런 이슈들이 조금 이제 좋지 않게 나오게 될 경우에 주가가 또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될 수가 있거든요. 이런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를 했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구간이고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이제 높은 단가에서 리스크를 감소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때문에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택은 분명하게 저평가된 구간이 많습니다. 그리고 성장성도 뛰어납니다. 다만 이제 아직까지 IT 업종에 대한 수요는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이 수요가 회복되는 구간까지 어느 정도 좀 시간은 필요해 보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추가 매수를 굉장히 잘 준비를 하면 수익은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 추가 매수를 할 만한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점. 지금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현재 단가를 돌파해서 오히려 이 매물대를 삼켜주는 구간이 출현을 하던지 아니면은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오히려 더 싼 구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던지 이 정도 이 두 가지 전략을 갖고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어찌됐든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다라는 뜻이 되거든요. 조금의 이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추가 매수만 잘 준비를 하면 충분히 뭐 수익 만회를 떠나서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심택 살펴드렸습니다. 시청자님, 심택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추가 매수도 고민을 하셨는데 그 경우의 수를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만약에 조정이 좀 나오게 된다면은 아예 3만 원이나 3만 3천 원 요 구간 조금 더 낮아졌을 때 추가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탄력을 받아서 뭐 3만 7천 원 그 윗단까지 강한 돌파가 나오면 그때 따라잡으시면서 추가 매수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기다려 보시면 수익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네요. 심택에 대한 궁금증 다 해결되셨습니까? 네,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. 네. 네. 자, 이렇게 심택 살펴드렸습니다. 역시나 실적으로 참 잘 받쳐주는 이 PCB 기판 쪽 업체들 많이들 주목하고 계시죠. 많이 잘 갔다가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좀 빠지다 보니까 걱정들 하실 텐데 크게 걱정할 종목군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심택 살펴드렸고요.